인간의 새로운 도전. 인류는 태초부터 미지의 세계를 향한 끝없는 호기심과 도전 정신으로 살아왔다. 사막을 건너고 산맥을 넘어 바다를 항해하며 우리는 늘 자신이 알지 못하는 영역에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시선은 지구를 넘어 먼 우주 속 붉은 행성, 화성으로 향한다. 화성은 오랜 시간 인류의 상상 속에서 신비로운 존재였다. 붉은 표면과 광활한 사막, 드넓은 계곡과 고대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지구라는 행성에서 당연하게 누리는 공기, 물, 기후, 중력과 같은 환경적 조건은 화성에서는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 기온은 극도로 낮고 대기는 희박하며 강력한 방사선이 끊임없이 표면을 휩쓴다. 그러나 인간은 역사를 통해 늘 극한 환경 속에서도 적응하고 생존하는 방법을 찾아왔다. 남극의 과학기지, 우주정거장에서의 장기 체류, 사막과 사막화 지역에서의 생활 경험은 모두 인간이 불가능처럼 보이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현대 우주 탐사는 단순히 행성을 관찰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화성에 대한 구체적인 과학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간이 실제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재현하며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수많은 로버와 탐사선이 화성 표면을 가로지르며 사진과 영상, 기상 데이터와 화학 분석을 전송한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탐험이 아닌 인류의 생존 가능성을 실험하는 과학적 도전이다. 또한 화성 정착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넘어 인류 문명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진다. 지구는 자원을 점차 소모하고 있으며 환경적 위기와 기후변화는 인간 문명의 지속 가능성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화성은 단순한 낭만적 꿈이 아니라 인류가 생존과 진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현실적 선택지가 된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화성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향한 인류의 도전과 가능성을 함께 탐험할 것이다. 우리는 화성의 환경, 탐사 역사, 인간 생존 전략, 건강과 신체 변화, 이주 전략, 그리고 윤리적 철학적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인류가 과연 이 붉은 행성에 발을 디딜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탐구할 것이다. 과연 인간은 화성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의 도전은 여전히 상상 속의 이야기로 남을까? 이제 붉은 행성 화성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기며 그곳에서 펼쳐질 인간과 과학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자. 1장. 화성의 환경 생존 가능한가? 화성은 붉다. 하지만 그 붉음은 단순한 색채적 특징에 머무르지 않는다. 붉은 빛은 철분 산화물, 즉 녹으로 덮인 대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 표면을 바라보면 아름다움과 동시에 인간에게 다가올 극한 환경의 냉혹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지구에서 경험하는 생명 친화적 환경과는 달리 화성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맞서야 할 수많은 도전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대기 조건을 들여다보자. 화성의 대기는 지구의 1% 수준으로 매우 희박하며 산소는 거의 없다.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인간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매 순간 산소 공급 장치 없이는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다. 또한 이 희박한 대기는 기압을 유지하지 못해 체액이 기화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쇄형 생태계와 인공대기 생성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화성 거주지 설계의 핵심은 바로 안전한 공기 공급과 기압 유지에 달려 있다. 둘째, 기온과 기후 문제다. 화성은 지구보다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평균 기온이 약 영하 60도에 이른다. 극지방에서는 영하 120도까지 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극한 저온 환경은 인간의 체온 유지와 장비 작동을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인간은 남극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 이미 오랜 시간 살아남는 경험을 축적했다. 화성 탐사 연구에서는 지구 극지 실험 기지를 활용해 극저온 환경에서의 인간 생존과 장비 성능을 검증하고 있다. 셋째, 중력 문제다.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약 38% 수준으로 인간의 근육과 골격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구에서 일지의 중력 속에 맞춰진 인간의 신체는 낮은 중력 환경에서 근육 위축 골밀도 감소,
심혈관계 변화 등의 위험을 겪는다. 장기간 체류 시 이러한 변화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화성 거주를 계획하는 과학자들은 운동장치와 인공중력 실험 등 다양한 해결책을 연구하고 있다. 넷째, 방사선 노출 문제다. 지구는 자기장과 대기층 덕분에 태양풍과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받는다. 그러나 화성은 자기장이 거의 없고 대기 또한 얇아 강력한 우주 방사선이 표면을 쏟아진다. 이 방사선은 DNA 손상과 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며 장기 체류 시 심각한 건강 위협이 된다. 따라서 화성 거주지 설계에서는 방사선 차폐 기술과 지하 거주지 혹은 물과 얼음층을 활용한 보호 전략이 필수적이다. 다섯째, 물과 자원 확보 문제다. 인간 생존의 기본은 물과 음식이다. 화성에서의 물은 대부분 얼음 형태로 존재하며 대기 중 수분은 극히 적다. 과학자들은 극지방 얼음층을 녹이거나 화성 토양에서 물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또한 음식 생산을 위해 폐쇄형 생태계에서 식물을 재배하고 미생물을 활용한 제순환 시스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장기 정착을 위한 자급자족 가능성을 탐구하는 핵심 과제다. 화성 환경의 극한 조건은 인간에게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지구에서는 당연하게 느껴지는 환경 요소들의 부재를 경험하게 한다. 공기, 물, 온도, 중력, 방사선 등 모든 요소가 인간 생존에 직결되며 이는 화성을 탐사하고 정착하려는 인류에게 끊임없는 문제 해결의 연속을 요구한다. 하지만 인간은 역사적으로 늘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남극의 과학기지에서의 장기 체류, 우주정거장에서의 수개월 이상 체류 실험, 사막과 화산지대에서의 생존 훈련은 모두 화성 정착을 위한 준비 과정과 닮아 있다. 결국 화성 환경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이 이 붉은 행성에서 살아남기 위한 첫걸음이다. 단순히 표면을 걷고 탐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가야 한다. 공기와 물, 온도와 중력, 방사선과 생태계 설계까지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인간의 과학적 창의성과 기술적 혁신을 총동원하는 과제다. 화성은 결코 편안한 환경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이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호기심으로 이를 극복해온 역사를 생각하면 화성 또한 우리의 생존 가능성을 시험하는 새로운 장이 될 수 있다. 인류가 화성을 탐사하고 정착하려면 화성 환경을 깊이 이해하고 그 속에서 생존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히 과학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지구 밖 새로운 터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과 직결된다. 붉은 행성 화성의 세계는 우리에게 무수한 도전과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 장에서 인류가 화성에 도달하기 위해 걸어온 역사와 탐사의 발자취를 살펴보려 한다. 2장. 화성 탐사 역사. 우리는 어디까지 왔나? 화성 탐사의 역사는 인간이 별을 바라보며 품었던 호기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고대부터 화성은 붉은 빛을 띤 신비로운 별로 인식되었고 종종 전쟁과 신화, 운명을 상징하는 대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과학의 눈으로 화성을 관찰하는 시대가 열렸고 인류는 마침내 붉은 행성의 비밀을 직접 탐사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1960년대 냉전 시대의 우주 경쟁은 화성 탐사의 출발점이 되었다. 미국과 소련은 경쟁적으로 화성 탐사선을 발사하며 화성의 대기와 표면을 이해하려는 첫 과학적 시도를 시작했다. 초기 탐사선들은 대부분 실패를 경험했다. 통신 문제, 발사 실패, 궤도 진입 실패 등 다양한 기술적 문제로 인해 화성 탐사는 인간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실패들은 오히려 소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훈이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술적 진보는 화성 탐사를 한층 현실화했다. 미국의 마리너 시리즈 매러너 4, 6, 7, 9는 화성 표면의 사진과 대기 데이터를 전송하며 화성에 대한 첫 실제 정보를 제공했다. 마리너 4호가 촬영한 이미지에서는 화성이 메마른 사막과 크레이터로 이루어진 행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당시 많은 과학자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는 화성을 단순히 붉은빛 신화 속 존재가 아닌 구체적이고 탐사 가능한 행성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화성 궤도 탐사선과 로버가 등장하며 탐사의 정밀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1997년 NASA의 소저너 로버가 화성 표면에 착륙한 사건은 인류 탐사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소저너 로버는 대기와 토양 암석을 분석하며 과거 화성에 물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발견했다. 이 발견은 단순한 과학적 사실을 넘어 화성에서 생명 가능성을 탐구하는 인류의 희망을 크게 고무시켰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화성 탐사는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더욱 정교해졌다. 스피릿 스피럿과 오퍼튜니티 아퍼투너티 로버는 수년간 화성을 탐사하며 수많은 데이터를 전송했고, 연구자들은 화성의 지질학적 역사와 과거 수분 흔적, 미세한 화학적 특성을 상세히 분석할 수 있었다. 오퍼튜니티 로버가 발견한 작은 운석과 침식 흔적은 화성이 단순한 사막이 아니라 변화와 흐름이 존재하는 역동적 행성임을 보여주었다. 최근 10년간의 탐사는 더욱 거대한 도전으로 이어졌다. NASA의 큐리오시티 로버와 퍼서비어런스 로버, 그리고 중국의 텐원일 탐사선은 화성 표면과 대기뿐만 아니라 화성 토양에서 유기 화합물과 생명 존재 가능성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 있다. 특히 퍼서비어런스 로버는 샘플 채취와 저장, 향후 지구 귀환 계획까지 포함하여 인간이 화성에서 직접 연구를 수행할 가능성을 열고 있다. 화성 탐사 역사에서 중요한 점은 인간이 실제로 화성에 발을 디딜 수 있는 기초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물의 흔적, 얼음층, 화학적 조성, 지형 구조 등은 인간 정착 가능성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다. 또한 화성 탐사는 단순히 행성 자체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우주에서 인간이 장기간 생존할 수 있는 조건과 기술을 시험하는 실험장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사실은 화성 탐사가 기술적 진보뿐 아니라 국제 협력과 우주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화성 탐사 프로젝트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인류 공동의 도전과 협력을 상징한다. 각국은 자신들의 기술력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화성 정착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협력의 장을 넓혀가고 있다. 화성 탐사의 역사는 단순히 과학적 기록의 연속이 아니다. 이는 인간이 미지의 세계를 향해 도전하며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고 지식을 축적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과정 그 자체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 화성 표면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간이 실제로 화성에 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결국 화성 탐사의 역사는 인간의 도전 정신과 호기심, 기술적 창의성의 역사이기도 하다. 붉은 행성에 발을 디딜 날이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화성을 단순한 상상의 행성이 아닌 실제 인류 문명이 새로운 삶을 이어갈 두 번째 터전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인간이 화성에서 실제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생명 유지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탐구해 보려 한다. 3장. 생명 유지 시스템. 인간이 살아남으려면 화성은 인간이 살아가기에는 적대적인 행성이다. 희박한 대기, 극한의 기온, 낮은 중력, 강력한 방사선과 제한된 자원. 이러한 환경은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화성에서 인간이 장기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첨단 생명 유지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히 공기와 물을 공급하는 장치를 넘어 인간이 생활하고 성장하며 결국 화성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산소 공급이다. 화성의 대기에는 산소가 거의 없으며 주로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이 숨을 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산소 공급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과학자들은 화성 표면에서 산소를 생성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방법은 MOXIEMARS 아크서전인 SITU 리소스 유털러제이션 익스페러먼트 장치를 통한 산소 추출이다. MOXIE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전기분해하여 산소를 만들어내며 화성에서의 장기 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첫 단계로 평가된다. 또한 산소 생성과 동시에 이산화탄소를 제거함으로써 거주지 내부의 공기질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물 공급은 생존과 생활에 필수적이다.
화성의 표면에 존재하는 물은 대부분 얼음 형태이며 일부는 토양 속에 숨겨져 있다. 과학자들은 극지방의 얼음을 녹이거나 토양에서 수분을 추출하는 기술을 연구 중이다. 또한 물을 재순환시키는 시스템은 인간이 소비한 물을 다시 정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여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화성에서 물은 단순히 마시거나 요리하는 용도를 넘어 산소 생성, 식물 재배, 생활 폐수 처리까지 연결되는 핵심 요소다. 세 번째 요소는 식량 생산이다. 초기 화성 정착 계획에서는 지구에서 식량을 운반하는 것이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급자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폐쇄형 생태계에서 식물을 재배하고 미생물을 활용해 음식과 토양을 재순환하는 방법을 개발 중이다. 식물 재배는 단순한 식량 공급을 넘어 거주지 내부의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을 준다. 화성에서의 농업은 과학과 기술, 생태학이 결합된 복합적 시스템으로서 인간 생존의 핵심 중 하나다. 넷째, 거주지 설계 역시 생명 유지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다. 화성의 극한 환경에서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거주지가 필수적이다. 낮은 기압 방사선, 극한 기온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생활 공간과 연구 공간, 식량 재배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과학자들은 지하 거주지, 모듈식 구조, 얼음층이나 토양을 이용한 차폐 설계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는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장기 거주를 위한 편안함과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에너지 공급은 모든 시스템을 유지하는 동력이다. 화성에서의 에너지원은 태양광, 핵에너지 또는 향후 발견될 다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태양광은 화성 표면에 낮 시간 동안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배터리와 저장 시스템을 통해 밤에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 에너지는 산소 생성, 물 정화, 식물 재배, 거주지, 난방 등 모든 시스템을 유지하는 기반이 된다. 또한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폐쇄형 생태계 연구가 병행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물과 공기, 식량을 순환시키며 인간과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구조다. 지구에서 진행되는 실험에서는 작은 모듈 안에서 사람과 식물, 미생물이 상호작용하며 생태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검증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성에서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생명 유지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상호작용 또한 생존의 일부로 고려된다. 폐쇄된 환경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동안 사람들은 고립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건강과 작업 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거주지 설계와 시스템 운영에서는 인간 중심의 공간 배치, 상호작용 촉진, 자연 요소 재현 등을 고려한 종합적 설계가 필요하다. 결국 화성에서의 생존은 단순히 산소와 물, 식량을 확보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는 인간이 우주 환경 속에서 자급자족 가능한 삶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모든 기술과 생태, 인간 심리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과학자들과 엔지니어, 우주 생물학자들은 화성의 극한 환경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험한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기술적 도전이 아니라 인간이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실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 장에서는 화성에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생명 유지 시스템의 핵심 요소를 살펴보았다. 산소, 물, 식량, 거주지, 에너지, 심리적 안정까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며 작은 실패도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은 이러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실제 인간의 건강과 신체 변화가 화성 환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며 장기 체류 시 발생할 수 있는 생리적 심리적 문제를 탐구해 볼 것이다. 4장. 건강과 신체 변화 화성에서의 삶. 화성에서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거주지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 인간 신체와 정신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지구에서 당연하게 누리던 중력, 대기, 기온, 방사선 보호가 사라진 환경 속에서 인간의 몸과 마음은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화성 정착 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며 단순한 생존을 넘어 장기 거주와 임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첫 번째로 중력 변화에 따른 신체 변화가 있다.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약 38% 수준으로 인간의 근골격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구에서는 근육과 뼈가 중력을 견디며 구조를 유지하지만 낮은 중력 환경에서는 근육이 위축되고 뼈의 골밀도가 감소한다. 장기 체류 시 근육 약화와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하며 이는 단순한 이동 능력 감소를 넘어 심혈관계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주 비행사들은 이미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장기 체류 실험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경험했으며 화성에서는 지구에서보다 더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둘째, 방사선 노출 문제는 인간 건강에 직결된다. 화성은 자기장이 거의 없고 대기층도 얇아 태양풍과 우주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장기간 노출 시 DNA 손상, 암 발생 가능성, 면역 체계 저하 등 심각한 위험이 따른다. 따라서 거주지 설계에서는 방사선 차폐가 필수이며 지하 거주지나 얼음 토양을 활용한 보호 전략이 적극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또한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면서도 연구와 외부 탐사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생활 계획이 필요하다. 셋째, 호흡과 순환계 변화도 중요한 과제다. 화성의 희박한 대기와 낮은 산소 농도는 심폐 기능에 부담을 준다. 초기 탐사선과 모의 실험에서는 장시간 낮은 산소 환경에 노출될 경우 심박수 증가, 혈압 변화, 피로 누적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 산소 공급과 폐쇄형 생태계, 체력 유지용 운동장치가 필수적이다. 인간은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활동과 연구를 수행해야 하므로 이러한 체력 관리 시스템은 생명 유지 시스템과 긴밀히 연결된다. 넷째, 심리적 사회적 변화는 육체적 변화만큼이나 중요하다. 화성에서의 생활은 고립과 제한된 사회적 상호작용, 좁은 공간에서의 장기 체류를 의미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고립과 단조로운 환경은 스트레스, 우울, 갈등, 의사소통 문제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거주지 설계에서는 공용 공간과 사생활 공간의 균형,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구조, 심리적 안정을 돕는 자연 요소, 재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 미션에서는 팀워크와 리더십, 갈등 관리 능력이 생존만큼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다섯째, 면역과 감염 관리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화성 환경에서는 미세먼지, 낮은 중력, 방사선 등으로 면역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지구에서 가져온 미생물과 화성 토양 간의 상호작용은 예상치 못한 감염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 모니터링과 의학적 대비책, 항균 환경 설계, 의료 장비와 치료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여섯째, 신체 적응과 훈련은 화성에서 장기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다. 인간은 지구 환경에서 최적화된 존재이지만 새로운 환경에서는 적응이 필요하다. 우주 비행사들은 이미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무중력 환경 적응 훈련과 체력 유지 훈련을 수행하며 화성에서는 이러한 훈련이 더욱 필수적이다. 낮은 중력 환경에서도 근육과 골격을 유지하고 순환계를 강화하며 방사선과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기술적 보조 시스템은 인간이 화성 환경에서 신체적 부담을 최소화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로봇 지원 장치, 자동화된 생활 및 연구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등은 인간이 육체적 한계를 넘어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이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장기 정착과 연구 수행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결국 화성에서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생명 유지가 아니라 환경 적응과 기술, 심리적 안정, 신체 관리가 통합된 복합적 과정임을 의미한다. 중력, 방사선, 호흡, 면역, 심리적 요인까지 모든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간의 생존과 임무 수행 능력을 결정한다. 화성에서의 삶은 고립과 극한, 신체 변화와 심리적 도전이 교차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미 우주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적응 능력을 검증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화성에서의 장기 거주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건강과 신체 변화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은 화성 정착을 위한 핵심 열쇠이며 인간이 붉은 행성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필수 조건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인간 신체와 심리 변화 그리고 생명 유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화성 이주 전략 초기 정착에서 자급자족 마을까지를 살펴보며 인류가 실제로 화성에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과 현실적 접근법을 탐구할 것이다. 5장 화성 이주 전략 초기 정착에서 자급자족 마을까지. 화성 탐사와 생명 유지 기술, 인간 신체 적응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면 이제 인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이주와 정착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화성 이주는 단순히 몇 명의 인간이 로버와 모듈식 거주지 안에서 임시로 생활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이는 기술, 자원, 인간 행동, 사회 구조가 복합적으로 맞물려야 가능한 전례 없는 도전이다. 첫 단계는 초기 정착 기지 구축이다. 초기 화성 정착은 소수의 탐사 인원으로 시작된다. 이들은 주로 과학자, 엔지니어, 의료 전문가 등 필수 인력으로 구성되며 거주지와 생명 유지 시스템의 안정성을 시험하고 확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초기 정착 기지는 주로 모듈식 구조로 설계되어 필요에 따라 확장이 가능하며 지하나 얼음층을 활용해 방사선 차폐와 온도 유지 기능을 확보한다. 이러한 초기 기지는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실험실, 온실, 에너지 공급 시설, 통신 장치 등이 통합된 작은 사회 구조로 기능한다. 둘째, 자원 활용과 자급자족 전략이 핵심이다. 화성에서는 지구에서 모든 자원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현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물은 얼음과 토양에서 추출하고 산소는 대기와 전기분해 기술을 통해 생산하며 식량은 모듈 내 식물 재배와 미생물 재순환 시스템을 활용해 자급을 추구한다. 초기에는 일부 자원이 지구에서 보급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생활 필수 요소를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착의 전제 조건이다. 셋째, 인프라와 사회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좁은 공간과 제한된 인원 속에서 갈등과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기지 설계는 개인 공간과 공용 공간의 균형,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을 촉진하는 구조, 심리적 안정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장기 정착을 위해서는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과 공동체 문화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확장과 추가 정착자 수용 계획이 필요하다. 초기 기지가 안정되면 점차 추가 인력을 수송하고 기지를 확장하여 소규모 마을 단위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송 체계가 필수적이며 화성에서의 거주와 이동을 지원하는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 에너지 공급망이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확장은 단순히 인원 증가뿐 아니라 농업, 에너지, 연구, 의학, 재난 대비 등 모든 분야에서 독립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다섯째, 위기 대응과 안전관리 전략도 필수적이다. 화성 환경은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많다. 먼지 폭풍, 극한 기온 변화, 방사선 급증 등 자연적 위험뿐 아니라 기계 고장이나 생명 유지 시스템 오류 같은 인위적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초기 정착 기지와 이후 마을은 다중 안전장치와 비상대응 프로토콜을 갖추어야 한다. 각 모듈과 시스템은 자율적으로 작동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여섯째, 기술과 인간의 상호 보완이 핵심이다. 화성 이주는 인간의 신체와 정신적 한계, 기술적 한계를 동시에 시험한다. 로봇과 자동화 장치는 인간의 부담을 줄이고 생명 유지와 생산성을 극대화하며 인간은 의사결정과 창의적 문제 해결 연구와 사회적 리더십 역할을 수행한다. 인간과 기술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초기 정착지는 단순한 실험 공간을 넘어 장기적 자급자족 사회로 진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화성 이주는 단순히 과학적 기술적 도전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확장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화성에서의 정착은 지구를 넘어 인류가 새로운 거주지를 만들어내는 첫 단계이며 장기적으로는 생존 가능성과 미래 문명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이는 지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적 환경적 위협에도 대비할 수 있는
인류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미를 가진다. 결국 화성 이주 전략은 초기 소수 탐사에서 시작하여 점진적 확장과 자급자족 마을 구축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이 핵심이다. 인간의 생존, 기술적 지원, 사회적 안정, 자원 활용, 위험 관리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화성은 더 이상 먼 꿈이 아니라 인류가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터전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사회적, 생태적 전략을 종합하여 인류가 화성에 정착할 때 맞닥뜨릴 윤리적 철학적 과제를 살펴볼 것이다. 6장. 윤리와 철학 화성 정착이 남길 질문. 인류가 화성에 발을 디딘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나 생존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인류 존재와 책임, 그리고 윤리적 선택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왜 화성에 가야 하는가? 화성을 정복하고 개척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과학적 탐사와 기술적 도전을 넘어 철학적 성찰을 요구한다. 첫 번째로 환경과 생태적 책임의 문제다. 화성은 인간이 들어서기 전까지 고유한 상태를 유지해온 자연 행성이다. 비록 현재까지 생명체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잠재적 미생물이나 화학적 생태계를 지닌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인간이 화성에 정착하고 자원을 추출하며 생명 유지 시스템을 운영할 때 화성 자체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은 윤리적 필수 사항이다. 이는 지구에서 환경 파괴와 자원 남용 문제를 경험한 인류가 반복하지 않도록 요구되는 책임이기도 하다. 둘째, 인류의 권리와 우주적 정의 문제다. 화성 정착은 일부 국가와 기관, 기업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주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소유물이 될 수 없으며 모든 인류의 공동 자산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원칙이 존재한다. 따라서 초기 정착과 이후 확장은 단순한 기술적 계획을 넘어 국제적 합의와 우주법, 윤리적 기준에 기반한 공정한 관리가 필요하다. 인간이 화성을 개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자원 독점이나 불평등 문제는 지구에서의 역사적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과제다. 셋째, 인간 존재와 사회적 구조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화성에서는 인간 사회가 처음부터 소규모, 폐쇄형, 제한된 환경 속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환경은 인간의 협력과 규율, 사회적 규범을 시험하며 새로운 사회 구조와 문화가 형성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단순히 생존과 연구를 넘어서 인류 사회의 진화와 적응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화성에서의 공동체는 협력과 갈등, 자율과 규율의 균형 속에서 인간이 제한된 환경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이 될 것이다. 넷째, 정착과 확장의 도덕적 한계 문제다. 화성에서의 인간 활동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자원을 소비하며 잠재적 생명체나 미세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정착 과정에서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필수적이다. 화성을 정복하기 위해 무한한 자원 추출과 기술적 편의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가능한 한자연 상태를 보존하며 제한적으로 개입해야 하는가? 이러한 선택은 단순한 기술적 판단을 넘어 인류가 우주에서 마주할 윤리적 기준과 책임을 정의하는 문제다. 다섯째, 인간의 정체성과 의미 문제다. 화성 정착은 지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터전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이는 인간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왜 살아가는가, 인류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단순히 생존을 위해 화성을 선택하는 것일까? 아니면 인류 문명을 확대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화성을 향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은 기술적 성취를 넘어 인간 존재의 철학적 성찰과 직결된다. 화성 정착은 기술과 과학, 인간 신체 적응, 생명 유지 시스템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인류의 책임, 윤리적 선택, 사회적 규범, 존재 의미를 함께 탐구해야 하는 종합적 도전이다. 화성이라는 새로운 행성은 인간에게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의 한계와 책임을 인식하도록 강제한다. 인류와 화성, 미래를 향한 도전. 화성 정착은 이제 더 이상 공상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인간은 기술과 과학을 통해 화성의 환경을 이해하고 생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장기 체류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초기 탐사부터 시작하여 생명 유지 시스템, 인간 신체 적응, 정착 전략과 자급자족 사회 구축, 윤리적 철학적 성찰까지 모든 과정은 인류의 미래 가능성을 확장하는 과정이다. 화성에 발을 디딘 인간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도전과 적응, 협력과 문제 해결의 경험을 쌓으며 기존 지구 문명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성취나 생존을 넘어 인류가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미래의 화성은 지구의 연장선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계다. 화성에서의 삶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극한과 도전, 그리고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인간은 더 넓은 우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넘어 선택의 단계에 있다. 화성 정착을 단순한 과학적 탐사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회와 문명을 건설할 기회로 삼을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으며 화성은 그 선택을 시험하는 붉은 행성으로 남는다. 인류의 여정은 지구에서 화성으로, 그리고 그 너머로 이어질 것이다. 인간의 호기심과 도전, 책임과 성찰이 결합될 때 우리는 우주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화성은 단순한 행성이 아니라 인류가 스스로를 시험하고 성장시키는 무대이며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